안녕하세요. 7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8가지, 우리가 사랑할 때 물어야 할 8가지. 지은이는 종 같으면 왜 3인, 옮긴이는 정미나, 발행은 해냄 출판사입니다. 남녀 관계에서 우리는 나와 닮은 사람에게 끌릴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에게 끌릴까요?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은 자신과 아주 다른 유형의 사람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커플들에게 갈등을 유발하고 이별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돌아옵니다. 반면에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커플도 있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커플 간에 주고받는 대화에 있습니다. 이 책은 아마존 결혼, 가정 분야 1위를 차지한 책인데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관계 치료의 대가인 카트맨 박사 부부가 40여 년간 수천 쌍의 커플을 연구하고 만들어낸 남녀관계 대화법의 절대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행복한 관계를 원하는 부부라면 꼭 한번 나누어야 할 8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신뢰. 필요할 때 당신은 내 곁에 있어줄까? 두 번째, 갈등. 우리는 서로 얼마나 다를까? 세 번째, 섹스. 어떻게 하면 더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네 번째, 돈. 당신에게 돈은 얼마나 중요해? 다섯 번째, 가족.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섯 번째, 놀이. 마지막으로 함께 웃었던 때가 언제이지? 일곱 번째, 성장. 당신의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한 힘은? 여덟 번째, 꿈.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을 들려줄래요? 이 책은 커플, 예비 부부, 이미 결혼한 부부까지 행복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대화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로 가득 찬 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행복한 남녀 관계의 열쇠는 대화에 있다. 대화가 필요해. 멋진 러브 스토리를 써나가려면 끝없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처음 만나 서로를 알아가며 조심스레 던지는 질문부터 조마조마함 속에서 주고받는 신뢰와 헌신에 관한 대화, 그리고 서로의 사랑, 고통, 꿈을 털어놓는 속마음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서로 묻고 답하며 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년이 흘러도 여전히 서로를 알아가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삶을 살다 보면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파트너를 고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파트너에게 호기심을 가지려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의견 차이가 나는 순간에 멀어지지 않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파트너가 말이 많든 과묵한 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말뿐만 아니라 그 말에 뒤따르는 표정과 제스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좌우합니다. 진정한 러브 스토리는 동화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취약성을 드러내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답이 뒤따릅니다. 결혼식 날 밤보다 50주년 결혼기념일에 파트너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영원한 사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나 오래 지속되는 관계의 성패는 동전 던지기만큼이나 불확실합니다. 미국에서는 결혼한 부부의 절반 이상이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는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의 이혼율은 무려 70%에 이릅니다. 미국도 재혼 커플의 이혼율은 65%에 이르고 삼혼 커플의 이혼율은 75%나 됩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그만 끝내기로 합의를 본 비율에 불과합니다. 절망, 불만, 따분함을 묵묵히 견디며 그대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절망감에 두 손 다 들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분명 희망도 있습니다. 지금 결혼 생활과 동반자 관계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난관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만만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성패는 동전 던지기가 아닙니다. 운이 아닌 선택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의 성공은 사소한 말, 제스처, 행동을 통해 일구어집니다. 평생의 사랑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모여 이루어집니다. 파트너를 알아가는 일은 같이 살 집으로 이사를 마치고 옷장을 같이 쓰는 순간이나 결혼 시 서약을 하는 순간을 끝으로 막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파트너의 내면 세계에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동시에 자신의 내면 세계를 털어놓을 용기를 내보세요. 서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모든 면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이것은 설레는 일이자 만만찮은 일입니다. 삶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의 말이니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는 결혼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존과 줄리 부부는 어느덧 30년이 넘었고 더글러스와 네이철 부부는 25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를 보고 놀라면서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두 부부의 관계가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때때로 싸웁니다. 때때로 퉁명스럽거나 무심하게 굴기도 합니다. 사랑을 위해 치러야 하는 값은 완벽함이 아닌 연습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파트너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관심을 기울여 조율을 해줘야 합니다. 오래 지속되면서 점점 발전하는 사랑을 일구기 위한 비책은 간단합니다. 오로지 서로에게만 헌신할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동시에 파트너에 대한 호기심을 절대 멈추지 마세요. 전날 밤에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단정 짓지 마세요. 다시 말해 끊임없이 파트너를 궁금해하며 물어보세요. 단 이때는 질문이 적절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질문은 배고프니처럼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하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한두 마디의 단답형 대답이 나오지 않도록 유도하는 열린 질문입니다. 그래야 친밀한 대화가 형성되어
파트너가 생각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파트너의 신념, 행동에 얽힌 근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열린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오래오래 헌신하기로 마음도 먹게 됩니다. 또 삶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과의 사랑이 지켜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8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구성했습니다. 각 주제를 8번의 데이트로 나누어 데이트마다 연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열린 질문의 예시를 수록해 연습과 실전 때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데이트들은 하나의 틀입니다. 바라건대 8번의 데이트를 모두 다 해보는데 그치지 말고 평생토록 데이트를 이어가 보세요. 그냥 거실에서의 데이트라도 좋으니 95세가 되어서도 데이트를 꾸준히 이어가길 바랍니다. 부디 파트너와 함께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만 아니라 서로의 믿음과 두려움, 미래, 희망과 꿈에 대해 알아보길 멈추지 마세요. 서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우고 성장하세요. 이후로 평생 행복하게 살려면 파트너 모두 서로의 현재 자아상과 미래의 희망 자아상을 잘 알면서 소중히 여겨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해마다 언제나 파트너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 신뢰와 헌신 쌓기.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인가? 관계에서 헌신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내리고 또 내리는 선택입니다. 심지어 몸이 피곤하고 과로를 해서 스트레스가 클 때도 우리는 헌신할지 말지를 선택합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더라도 헌신할지 말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파트너가 관심을 얻으려 시도할 때마다 보던 책을 내려놓거나 TV에서 눈을 떼거나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돌리는 등 하고 있던 일을 멈추는 것도 헌신의 선택입니다. 우리 삶에서 파트너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는 것 또한 헌신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파트너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는 헌신은 단지 미소를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대화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든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우선순위에 있음을 보여주면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는 결혼식 서약에 있는 그 어떤 선서보다도 확실하게 신의를 증명해 줍니다. 러브랩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의 관계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고 신뢰와 안전의 보호막을 세워주는 것은 바로 사소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헌신이란 뭘까요? 누구나 알만한 헌신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의 가능성을 거부하기입니다. 즉, 파트너에게 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의 관계에서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헌신하기로 선택하면 파트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떠날 것처럼 겁줘서도 안 됩니다. 또 파트너의 고통을 그 이상까지는 못 되더라도 자신의 고통만큼 마음 써줘야 합니다.
아내가 고통에 빠져 있으면 저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기 위해 만사를 제쳐놓습니다. 이러한 존의 말 속에 헌신의 적절한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헌신적 관계의 두 사람 모두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주기 위해 만사를 제쳐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결혼한 이유이자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몇 번이고 거듭해서 서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관계가 잘 이어지게 이끌어주는 근원은 관계를 잘 이으려는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배반의 수순으로 차차 진전되어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대체로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단계로 바로 자신의 배우자를 현실이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다른 상대와 비교해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부정적 비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부정적 비교에 들어서면 배우자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키우기보다 아쉬운 부분에 대한 원망을 키웁니다. 배우자에게 신경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대화로 풀어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 다른 상대와의 관계를 상상합니다. 현재의 관계에서 아쉬운 부분을 그 상상 속 배우자로부터 어떻게 충족받을지 상상하는 것입니다. 관계 내에서의 부정적 감정을 이런 부정적 비교로 다루면 위험해집니다. 제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죠. 앨리스는 아주 별난 토끼가 토끼굴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대뜸 뛰어듭니다. 그곳으로 뛰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채였죠. 실제로 원더랜드는 그렇게 멋진 곳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 험난한 일, 흥미롭고 신나는 일들이 뒤범벅되어 있는 곳이죠. 말하자면 일종의 모험이지만 앨리스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면서도 어쨌든 그 안으로 뛰어듭니다. 앨리스는 주저하지도 내일 더 착한 토끼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이 중대한 여행에 나서는 것이라고 느끼면서 어려움이 닥쳐오는 와중에도 여전히 그 여행이 마법 같고 놀랍다고 여깁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이 선택한 모험에 의문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 얼마나 다를까? 관계를 이해하려면 갈등도 필요하다. 갈등 문제로 대화를 나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다룰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은 말다툼을 벌이는 중일 때가 아닙니다. 관계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갈등의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있냐고 어리둥절해할 독자도 있을 겁니다. 갈등은 쓸데없고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은 꼭 필요합니다.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능력을 조정하다가 과속방지턱에 부딪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속방지턱에 부딪히면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모든 갈등의 가장 건전하고 가장 생산적인 목적입니다.
의의 얘기로 들릴 테지만 갈등의 목적은 이기거나 상대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서로 똑같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타협할 때는 서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장 중요한 욕구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서로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갈등을 다루다 보면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관계에 헌신하게 됩니다. 소통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 생활 상담 치료사들이 결혼한 지 수십 년 된 이들이라고 해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일련의 문제가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독자적이고 서로서로 다릅니다. 그러니 상대 파트너가 누가 되든 일련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한 후 재혼했는데 전과 비슷한 문제나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고 하소연하는 부부의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를 따라다니며 관계를 맺을 때마다 다시 고개를 듭니다. 마침내 해당 문제를 사실 그대로 인식하고 적절히 다룰 줄 알게 될 때까지요. 문제 유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화근은 우리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 가능하다는 오해입니다. 우리의 연구에서 입증된 바에 따르면 커플들의 잦은 말다툼거리의 사례 가운데 69%는 이른바 항구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항구적인 문제라는 것은 절대 해결이 안 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관계는 당신이 감내할 줄 알게 된 항구적인 문제를 많이 갖게 될수록 그만큼 순탄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 안에는, 그러니까 평생 해결 못할 것 같은 문제 안에는 성장하고 친밀해지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면 파트너의 신뢰 체계나 성격의 중요한 근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다른 쪽은 아니거나 한쪽이 약물 남용이나 중독 문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죠. 하지만 대체로 문제는 항구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서 평생 해결이 안 될 문제이거나 해결 가능한 문제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해결 가능한 문제. 상황적인 문제입니다. 집안일 하기, 금요일마다 누가 아이들을 차로 데려오거나 휴가를 어디로 갈지 등을 놓고 벌어지는 말다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갈등에는 화두가 있고 각자의 입장 이면에 더 깊이 내재된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 소변 본 후 변기 커버를 내리지 않고 나와서 아내가 그것도 모른 채 차가운 변기에 앉게 되는 일로 질색하는 것은 짜증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남편이 변기 커버를 내리지 않고 나오는 상황에서 변기 커버가 내려져 있길 바라는 아내의 입장에서 더 깊이 내재된 의미는 없습니다. 해결 가능한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고 이 해결책은 지속 가능합니다. 집안일을 분담하고 아이들을 태워올 시간을 내고 각자 휴가지를 고르는 등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물론 해결 가능하다고 해서 노력 없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서로 합의한 점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항구적인 문제. 두 사람의 성격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근본적 차이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의 갈등은 되풀이 되어 불거집니다. 기본 욕구, 시간 엄수, 정리정돈, 혼자 있거나 함께 어울리는 시간,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방식의 차이, 시가나 처가 가족과 어울리는 방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남편은 한가롭게 동네를 돌고 오는 산책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건강을 유지하려면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해야 한다고 여긴다면 운동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성격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려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항구적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게 됩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한 한 갈등을 다루는 핵심은 파트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일입니다. 바꿀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면 서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파트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 파트너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게 마련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즐기고 서로의 차이를 보면서 배우세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더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섹스에 대한 자신의 정상적 기준 발견하기. 장기적 관계에서 섹스는 어느 선까지가 정상적인 걸까? 그것이 뭐든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에게 좋으면 정상적인 것이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대규모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기혼 부부의 80%가 가진 섹스 횟수는 한 달에 두서너 번 이상이었습니다. 이 중 32%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고 답했고 48%는 한 달에 두서너 번이라고 답했습니다. 섹스를 나눌 땐 촛불을 켜놓고 감미로운 음악을 틀어놓는 분위기에서 몇 시간이 지나도록 여유롭게 사랑을 나누는 식으로 로맨틱해야 한다는 것은 허상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커플들이라도 커플에 따라 이따금씩 오랜 세월에 걸쳐 섹스를 가질 수도 있고 자주 섹스를 나누지만 금방 끝낼 수도 있습니다. 섹스에는 환상, 롤플레이, 성생활 용품, 심지어 당신이 나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 의해 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거부감이 없으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정상의 기준도 아이가 생기고 나이가 들고 아프게 되면 자주 바뀌게 마련입니다. 이 모두가 인간의 성생활에서 정상적인 것이며 다 괜찮습니다. 이제 막 관계가 시작될 때나 신혼 때 날마다 섹스를 하자고 말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셈입니다. 삶은 그 실상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생활만큼 삶을 확실히 드러내주는 척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관계가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유대를 맺길 바랍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침실에서의 유대를 맺을 수도 있고 깰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할 일 목록 중 섹스가 마지막 항목이 되거나 둘 다 지쳐 있을 때 관심을 갖는 마지막 음으로 밀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멋진 성생활을 보장해 줄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파트너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매일매일 진심을 담아 한다. 서로에게 로맨틱한 깜짝 선물을 사준다. 로맨틱한 휴가를 떠난다. 서로 등을 토닥여 준다. 아무 이유도 없이 격정적 키스를 한다. 섹스를 아주 좋아하는 이들의 85%는 키스도 격정적으로 한다. 사람들 앞에서의 애정 표현, 손잡기, 스킨십, 입맞춤 등 매일 포옹한다. 포옹을 하지 않는 이들 중 6%만 멋진 성생활을 누림. 일주일에 한 번은 멋부려 차려입기, 외식하기, 마사지, 사랑 나누기 등을 동반한 로맨틱한 데이트를 가진다. 섹스를 우선순위로 삼고 섹스에 관한 얘기를 편하게 주고받는다. 다양한 성관계에 개방적이다. 정서적 유대를 위한 노력에 힘쓴다. 게다가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커플일수록 성생활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조사 국가 중 가장 우수한 국가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였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멋진 섹스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실행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서로의 관계에서 섹스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열정을 지키는 6초의 기적. 두 사람의 관계에 열정이 끊임없이 흐르게 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키스입니다. 키스를 많이 자주 하세요. 서로 떨어질 때마다 키스하고 떨어져 있다가 다시 볼 때마다 키스하세요. 할머니에게 하듯 가벼운 입맞춤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두 사람을 보면 얼굴을 붉힐 만큼 진득한 키스를 6초 정도 나누세요. 진한 키스를 나누면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촉진되어 도파민이 분출되고 옥시토신이 증가하지요. 바로 이 도파민과 옥시토신은 둘 다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진심을 담아 키스하면 혈관이 팽창하고 뇌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되고 동공이 확장되고 뺨에 혈색이 돋게 됩니다. 입술은 우리 몸에서 가장 노출된 성감대이며 뇌와의 연계성이 유독 높은 부위입니다. 양질의 키스는 말 그대로 뇌를 환하게 밝혀주어서 키스를 하면 12개의 뇌 신경 가운데 5개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서로 떨어질 때와 서로 다시 볼 때 키스하는 6초 동안 두 사람은 외부 세계와 유대를 끊고 파트너는 물론이고 파트너와 함께 만드는 세상과 다시 유대를 갖게 됩니다. 단 6초 사이에 서로에게 서로의 중요성을 전해주면서 다시 한번 서로를 택하게 됩니다. 모든 멋진 관계에서는 별 이유도 없이 나누는 격정적 키스가 멋진 성생활에 맞는 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키스하는 남자들이 쪽하고 가벼운 입맞춤조차 하지 않고 나가는 남자들보다 수명이 5년 길고 수입도 20% 더 많았습니다. 열정이 끊임없이 흐르게 할 또 하나의 알짜 비결은 애정과 애착과 인정의 마음을 서로 말로 표현하기입니다. 파트너에 대한 긍정적 면들을 생각으로만 품고 있지 말고 파트너에게 말로 표현해 줘야 합니다. 파트너의 노력, 매력, 지능, 활동, 재능, 유머 감각 등
당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면을 인정해 주세요. 러브랩은 성공적인 커플의 경우 아파트형 실험실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보인 긍정성과 부정성의 비율이 20대 1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파트너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어이가 없어 눈을 굴리는 일이 한 번 생길 때마다 20번의 긍정적 반응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파트너가 관심을 원할 땐 관심을 보여주세요. 눈을 맞추며 파트너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물어봐주고 파트너를 스트레스 받게 한 일에 대해 함께 얘기하세요. 파트너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파트너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해 주세요. 함께 있는 매 순간은 서로를 더 알아가며 더 가까워질 기회입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애정이 담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나 이메일로 서로에게 추궁거려 보세요. 파트너에게 파트너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애정을 알려주세요. 두 사람의 관계에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는 데는 작은 행동과 유일한 유대의 순간들이 닫힌 침실문 안에서 시도하는 그 어떤 격정적 비결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시간을 내서 데이트하며 끊임없이 서로를 알아가고 두 사람만의 유대 맺기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일은 육체가 얽히든 아니든 마음과 가슴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애정어린 제스처와 로맨틱한 의식을 나누면 수년의 세월이 지나도 서로를 향한 욕망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당신에게 돈은 얼마나 중요해? 일과 사랑의 균형 맞추기. 일은 관계에 거의 맞먹을 만큼 우리의 시간, 에너지,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일이 관계에서 제3자로 끼어드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일에 대한 헌신과 돈벌이에 관한 대화 나누기는 두 사람의 관계나 결혼 생활에서 헌신의 의미를 논의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관계는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고 일 역시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문제는 일과 파트너에 대한 헌신이 충돌할 때 불거집니다. 그러므로 양쪽에 대한 헌신을 두루두루 충족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두 명 다 주당 60시간이나 80시간, 심지어 100시간까지 일하고 있다면 확실히 관계에 쏟을 시간이나 에너지는 별로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치로만 따져도 답이 나오는 게임입니다. 게다가 격언에도 있듯 죽음을 맞이할 때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후회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말도 못하게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직업상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거나 야망이나 큰돈 모으기를 내세워 관계를 희생시키고 있다면 그런 생활은 지속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행복한 결혼 생활에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관리하기. 요즘은 한쪽 파트너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불만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멋진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면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내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배우자이든 일을 너무 많이 하는 파트너 때문에 불만을 가진 배우자이든 대화로 양쪽의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우리의 정체성, 목표, 자긍심은 우리가 하는 일과 연계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시간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 대가가 따릅니다. 두 사람 모두 점점 정서적 유대가 단절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위태로워지고 맙니다. 한쪽 파트너의 업무 일정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할 시간을 양보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서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해보세요. 장시간 일하는 파트너라면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야? 일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이나 만족감은 뭐가 있어? 당신의 삶에서 일로 충족감을 느끼려면 뭐가 필요해? 돈 걱정할 일이 없어서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어? 장시간 동안 일하는 상대방 때문에 절망스러운 파트너라면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파트너가 옆에 없다는 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야? 파트너가 너무 오래 곁을 비우면 파트너의 어떤 면이 그리울 것 같아? 당신이 정서적이나 육체적이나 지적이나 정신적 유대의 측면에서 갈망하는 게 뭐야? 두 사람의 관계에서 장시간 일하는 것이 쟁점이 될 때마다 위의 질문들을 활용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할애할지 선택하는 문제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행복한 남녀 관계를 위한 대화 수업, 우리가 사랑할 때 물어야 할 8가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